대폭 줄일 필요도 있고 충분히 사실 마음만 먹으면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경식 회장님은 이 말 자주 하셔서 제가 좀 그런데 주로는 이제 손 회장님은 아마 소속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년 연장 문제, 노동시간 문제. 사실은 이 얘기하면 또 뭐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아예 말을 하지 말든지 언론인들 음대서 하라고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아까 비공개로 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그러면 뒤에서 몰래 했더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세상에 비밀이 없죠. 근데 저는 이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 다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이 또 일방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 타당하죠. 문제는 조정하는 겁니다. 이 조정의 역할은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들끼리 조정하라고 놔두면 싸움밖에 안 나죠. 근데 그 조정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부고 행정이죠. 곧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통, 대화, 조정,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통합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정년 연장 문제는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손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후봉제인데 지금 60세까지 한 것도 부담스러운데 1년에 얼마씩 임금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65세로 그냥 확 올렸다. 그러면 사실은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보수는 더 줘야 되는 상황이 실제로 문제가 되겠죠. 저는 노동자들이 이런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충분히 지적에 일리가 있죠. 이런 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게 정말로 문제되는 영역이면 이 부분은 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년부터 연금인 수급 요 사이가 사실은 엄청나게 불어나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기업들이 다 책임져라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조정해야죠. 쌍방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게 일률적일 수는 또 없어요. 예를 들면 산업마다, 기업마다 상황이 또 다르겠죠. 그럼 차등을 둬야 되겠죠. 일시에 시작하는 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단계적으로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주 4.5일제 이 얘기도 사실 똑같습니다. 정년 연장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아주 대놓고 세부적 대화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한쪽이 밀어붙인다고 거기 따라서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저 그 반도체 업계 주 52시간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양쪽 얘기를 들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없는 차이를 만들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의심하고.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도 제가 그때 토론했던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노동자 측에도 아니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해달라는 거를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의심을 해가지고 그건 절대 안 된대요. 딴 데 또 요구할 거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더라도 악용될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업 측에도 제가 그때 SK는 잘 아실 건데 아마 그거 꼭 필요합니까? 기존 제도가 내가 보기에는 새로 만들려는 제도보다 불리합니다. 그거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도 않고 노동 변형에 따른 시간 변형에 따른 초과수당 뭐 이런 거 다 주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이용하기 훨씬 더 유리해요. 최종적으로 나온 안은 기간의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거를 노동부 고시를 바꿔서 6개월로 늘려달라. 그건 노동부가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욕을 먹기 때문에 그 반도체 특별법에다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글자를 하나 넣어달라는 거예요. 52시간 이건 필요 없고. 그건 대통령 권한대행과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요구한 겁니다. 저 너무 잘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제도가 훨씬 유리해요. 기존 제도를 쓰면 되게 6개월로 늘리면 됩니다. 지금 3개월로 되는 거. 그럼 우리가 그걸 노동부가 늘리십시오. 노동부가 욕먹기 싫어가지고 국회 보고 입법으로 욕 안 먹는 조항을 하나 넣어달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아무 실익 없는 거죠. 결국은 노동부가 아마 6개월로 늘렸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 6개월까지 변형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는, 변형 근로할 수 있는 거를 도입하면 사실은 기존에 있던 거의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싸웁니까? 쓸데없이? 대화가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그래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걸 정쟁으로 만들어 싸웁니까? 이제 필요한 논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정년 연장 문제나 주 4.5일제 이런 거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긴급 재정 명령해가지고 확 시행을 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다고 저한테 무슨 개인적 이익이 드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그런다고 뭐 표가 엄청나게 생기는 것도 아닌데, 다 대화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영역별로 차등을 두고, 못할 것은 못하는 거고, 할 수 있는 데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게 보면, 아까 그 손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다른 나라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 그것도 더 떨어지죠. 이론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지막지하게 막무가내로 줄이냐?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준비를 해야죠. 다 준비를, 제도적인 준비도 하고 정책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노동자들이 노동전환도 정부가 지원해야 되고 무슨 뭐 복지 혜택도 더 줘야 되고 사회적 안전망도 더 확고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는 전제에서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그렇게 할 것처럼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년 연장 문제도 충분히 사회적 대화를 하고 하자. 합의되는 단계에 따라서. 계속 이 말씀 하셔서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윤진식 회장님, 무역, 내가 대한민국은 수출국가, 통상국가인데, 어쨌든 수출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하고. 최근에는 이제 국제 무역 환경이 나빠지니까, 우리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역하고 외교는 사실 거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우리 외교 환경이 매우 나빠졌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 역시도 결국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이 핵심 목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계속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자. 실리 외교를 하자. 실사구시적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진영 논리나 아니면 감정, 이념 이런 데 경도돼 가지고 그 공연이 가지고 있던 시장을 잃거나 새로운 시장을 충분히 개척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버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이 했던, 국민의힘 정권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북방 외교를 개척한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 그때 만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물건 파는데 무슨 공산국가에 물건 파면 어떻습니까? 그 길을 열었잖아요. 러시아, 중국과 외교 관계 수립하고 정말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 시장을 열어서 우리 국내 기업들 많이 성장했잖아요. 저는 계속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동맹관계나 아니면 한미일 안보 외교 협력 해야죠. 거기에 중심을 두되 한쪽을 버릴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데 정부가 이제 외교를 통해서 통상 정책을 통해서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 이건 정말로 앞으로도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좀 문화산업 진출, 문화수출, 문화산업 수출, 문화용역 수출,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부분에 좀 기업들도 집중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향도 결국 그리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최진석 회장, 연합회장님, 중견기업에 대해서 약간 목소리가 좀 다르시긴 하죠. 어쨌든 통상 얘기는 제가 충분히 들었던 것 같고, 상속세 말씀을 또 전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볼 때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근데
물론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상속세 세율 문제, 이제 가업 상속 특례. 네, 그거는 뭐 지금 현재 매출 5천원까지 상당히 많이 완화돼 있어서, 근데 그것도 더 늘리자고 하는데, 그 늘린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늘리긴 좀 국민들이 쉽게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 세제 문제는 즉흥적으로 결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다 이유가 있죠. 유지해야 된다는 쪽, 줄여야 된다는 쪽, 또 예외, 특례 늘려야 된다는 쪽, 다 이유가 있죠, 나름에. 네. 그러나 이게 또 많은 사람이 생각 다른 온갖 5천만 명이 사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화도 많이 하고 협의도 많이 해서 또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뭐 대기업 전체까지 관계된 상속세 문제는 어쨌든 참 큰 사회적 의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서로 노력해 보기로 하고요. 다만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100대 대기업 중에 신규 창업한 대기업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면 미국 내 100대 대기업 중에 신규 창업한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제 이런 것도 좀 고려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사회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기업 상속 안 받고 나는 자유롭게 살래, 상속 안 받을래 이런 문화도 많지 않습니까? 뭐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사회가 좀 역동적일 필요도 있고, 그런데 상속세제 문제를 대대적으로 손을 대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거대한 논쟁이 촉발될 수가 있어요. 단순한 세제 법조문 하나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건 좀 깊은 대화들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기회도 생겨서 젊은이들도 절망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비슷한 시기를 살아왔는데, 물론 살아온 환경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긴 했어도 힘들기는 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분명히 내일은 더 나을 거야. 또 그 후에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들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자식 나보다는 더 힘들 텐데 어떡하지? 내 미래는 더 암울할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였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은 성장이 계속 정체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지금 몇 년 만입니까? 마이너스 성장한 게. 거의 정상적으로 본다면 거의 처음 아닙니까? 심각하죠. 근데 이 성장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일시적 회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대한민국의 5천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 우리 자식들까지 나아기르겠다는 희망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기회가 지속적으로 추가로 생겨나야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쨌든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기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 노동자도 있어야 되고 투자자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소비자도 있어야 되고 내수도 살아야 되고 대외 수출 환경도 좋아져야 되겠죠. 근데 그 어쨌든 중심에는 기업이 있는 건 부인할 길이 없죠. 그리고 국가도 이제는 기업가형 국가로 우리가 변모해 가야 됩니다. 과거처럼 자꾸 규제나 하고 또 마음대로 정하고 자원 배분도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 특정 기업하고 몰아주고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보장해주고 그걸 북돋아주고 새로운 영역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근데 그게 정부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도 많이 변해야 되겠죠.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기업인들께서도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예정되어 있는 비공개가 해주시기 바랍니다.